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, 요양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위기와 그 대응에 관한 내용입니다. 어르신들 돌보는 일상에서 정말 예상치 못하게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 있잖아요.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처법, 그리고 그 이유까지 담고 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그냥 어떻게 하지?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요. 아니, 왜 이런 상황이 생길까?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 예방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? 뭐 이런 것까지 좀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요. 그래서 돌봄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혹은 뭐 앞으로 이런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겠다 싶은 분들께는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보들이죠. 네, 그래서 오늘 이 자료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상황들,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핵심 내용이랑 좀 놀라운 통찰들을 한번 뽑아내 보려고 합니다.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자, 첫 번째 상황인데요. 식사 시간에 옆에 계신 어르신 음식에 손을 대시는 경우예요. 이거 참 당황스러울 수 있는 상황인데 자료에서는 이 원인을 흥미롭게 보더라고요. 그렇죠. 이게 단순히 그냥 식탐이 많으셔서 이런 게 아닐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. 그 인지 기능이 좀 저하되셔서 그러니까 기억력이나 상황 판단 능력이 좀 약해지셔서 자기 음식이 아닌 걸 구분 못 하시거나 특히 뇌 앞쪽 그 전두엽 기능이 좀 떨어지면서 식욕 조절이나 충동 억제 이런 게 좀 어려워져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. 그래서 일단 즉각적으로는 물리적으로 좀 거리를 두는 거, 손이 안 닿게 그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일단 거리를 둔다. 근데 그 외에 좀 더 근본적으로 어르신을 좀 안심시켜 드릴 방법은 없을까요? 그냥 인지증이니까 하고 넘기기엔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할 수도 있어 보이고요. 네, 좋은 지적이세요.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평소에 식사나 간식 드릴 때 혹시 더 드릴까요? 이렇게 자주 여쭤보면서 원할 때 먹을 수 있다. 이런 안정감을 드리는 게 중요해요. 그 식욕 자체가 충족되는 경험, 그걸 통해서 불안감을 좀 줄여나가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반측 무시 같은 거요. 그러니까 뇌졸중 같은 걸로 몸 한쪽 공간을 아예 인식을 못하는 증상인데 혹시 그런 다른 원인은 없는지 개인별 상태를 좀 면밀히 파악해야 하고요. 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분 음식을 잘못 드시면 질식 위험도 있으니까 아예 식사 형태가 같은 분들 있잖아요. 뭐 다진식이라든지 그런 분들끼리 옆자리에 앉도록 좀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고요. 그렇군요.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겠네요. 다음은 이제 신체적인 문제와 관련된 상황인데요. 화장실에서 정말 잠시 눈을 뗀 사이에 어르신이 변기에서 넘어져 계신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. 네, 정말 그렇죠. 이때는 가장 먼저 확인할 게 바로 의식 상태입니다. 자료에서도 강조하는데요. 의식이 없으시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하고요. 만약 의식이 있으시다면 먼저 간호사분께 알리고 어디가 아프신지, 특히 머리를 부딪혔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. 머리 부상은 뭐 겉으로 괜찮아 보여도 위험할 수 있어서 병원 진료가 필수적이거든요. 예방이 정말 중요할 텐데요. 어르신들이 유독 화장실에서 좀 잘 넘어지시는 이유가 있을까요? 예방하려면 구체적으로 뭘 좀 신경 써야 할까요? 여러 요인이 있겠죠. 기본적으로 근력이나 균형 감각이 좀 떨어지시는 것도 있고, 화장실 환경 자체가 좀 좁고 물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앉았다 일어설 때 혈압이 뚝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이나 탈수 증상 같은 것도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. 그래서 예방의 핵심은 결국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게 돕는 거예요. 발이 바닥에 완전히 닿도록 변기 높이나 발판 같은 거를 좀 조절하고 손잡이 잡도록 유도하고 변기에 좀 깊숙이 제대로 앉으셨는지 확인하고요. 만약에 편마비, 그러니까 몸 한쪽이 마비된 상태시면 마비된 쪽으로 이렇게 기울기가 쉬우니까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죠. 네. 이런 걸 보면 정말 우리 주변 환경에서도 어떤 점검이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. 자, 마지막으로 정서적인 어려움이 좀 드러나는 상황입니다. 목욕을 도와드리려고 할 때 막 강하게 거부하시면서 화를 내시는 경우인데요. 시켜드리는 입장에서도 참 난감할 것 같아요. 네. 여기서 핵심은 왜 거부하실까? 그 이유를 먼저 좀 헤아려 보려는 노력입니다. 자료에서도 이걸 되게 강조하는데 이게 단순한 고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. 자신이 지금 뭘 당하는 건지,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를 못해서 불안하거나 아니면 옷을 벗는 것 자체에 수치심을 느끼시거나 혹은 몸 어딘가에 통증이 있어서 누가 만지는 걸 피하려는 걸 수도 있거든요.
그렇다면 어르신의 그런 불안이나 수치심을 좀 덜어드리면서 목욕을 진행할 만한 좀 실질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? 우선은 모든 과정을 좀 천천히 설명해 드리고요. 괜찮으시다면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면서 안심시키는 게 중요해요. 어르신 족도에 맞춰야 하는 거죠. 그리고 정면에서 다가서는 것보다는 약간 비스듬히 접근해서 시선 부담을 좀 줄여드리고, 가슴이나 성기 같은 좀 민감한 부위를 씻을 때는 처음부터 바로 만지기보다는 그 주변 부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시작해서 긴장을 좀 풀어드리는 게 좋습니다. 또 어르신이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부분, 세수 같은 거요. 그런 건 존중해드리고, 만약 특정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시면 그 부위는 피하거나 물수건으로 닦는 식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. 결국은 신뢰와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는 환경, 그걸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네. 오늘 이렇게 살펴본 내용들을 쭉 종합해보면 이 요양 현장에서 마주하는 위기 상황들이라는 게 그냥 표면적인 행동, 그거 하나만 볼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어르신의 어떤 복합적인 상태들, 신체적, 인지적, 정서적 상태가 다 얽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. 정합합니다. 각 상황에 대한 어떤 즉각적인 대처법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. 근데 이 자료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건 그 너머에 있는 것 같아요. 개개인에 대한 깊은 이해, 그리고 존중, 왜 그런 행동을 하시는지 그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예방책이랑 개별화된 돌봄 계획을 세우는 것. 그게 진짜 해결책에 가깝다는 거죠. 결국 기술적인 노하우 이런 걸 넘어서서 인간적인 이해와 세심한 배려가 핵심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. 자,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듣고 계신 당신에게 어떤 새로운 생각거리를 던져주었을까요? 어쩌면 우리가 문제 행동이라고 너무 쉽게 판단하는 그 순간들 속에 도움을 요청하는 어르신의 또 다른 목소리가 숨어있지는 않을지 한 번쯤 더 깊이 헤아려 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.